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42호에 게재된 양자 네트워크의 개발 경쟁, 양자 시대의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6월호 24에서 6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총론은 세계의 경쟁으로 양자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재 통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암호 시스템이 단번에 해독될 위험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지키는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모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중국의 위협에 세계 각국이 대항하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축한 양자 암호 통신망이 양자 시대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할 만큼 세계 각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과학 이노베이션에 관한 조사 분석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인 연구개발전략센터의 마나코 펠로우는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위협적인 것일까요? 양자 암호 통신으로 주고받는 정보는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실현되었다고 해도 물리 법칙상 절대로 암호를 해독할 수 없는데, 이처럼 외부로부터 도착이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중국이 장대한 규모로 실현한 것이며, 이것은 미국 등에게 안전보장상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만들어낸 이 경이로운 양자 암호 통신망은 올 1월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중국 과학기술대학 등의 그룹 논문에서 그 전모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사이버 공간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하는 거대한 암호 네트워크입니다. 상하이시에서 베이징시까지 2000km의 네트워크, 더 나아가 상하이시와 허베이시, 진안시, 베이징시 등 중국의 핵심 도시 내에는 그물코처럼 양자 암호 통신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은 지상뿐 아니라 우주 공간에도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2016년에 중국은 세계 최초의 양자 통신 위성 모스호 발사에 성공하여 이 양자 통신 위성을 통해 중국 난산구와 식릉현을 잇는 2600km의 암호 네트워크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위성을 포함한 중국의 양자 암호 통신망의 총 길이는 무려 4600km로 이 암호 네트워크를 중국 내에서는 이미 신화사통신, 중국공상은행, 중국전망 등이 기밀 정보를 송수신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공식적으로 양자키 배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술인데, 데이터를 암호하기 위한 키 정보를 양자역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송수신합니다. 세계적으로 실증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자 암호 통신은 BB84로 불리는 방식인데, 광섬유 양 끝에 송신기와 수신기를 1대1로 배치하고 암호 키를 빛의 최소 단위인 단일 광자의 정보를 담아 전송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10년 이상 전부터 세계적으로 실증이 추진되어 왔지만,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으로 그 배경 중 하나가 양자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구글은 2019년 슈퍼컴퓨터가 1만 년 정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몇 분 만에 해결하는 양자 초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성과는 실용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되던 양자 컴퓨터를 단번에 진보시킨 획기적인 사건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현재의 암호 시스템이 순식간에 회독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 시점의 양자 컴퓨터 성능은 기존의 암호 시스템을 순식간에 해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 구글이나 IBM이 2019년에 상용화한 양자 컴퓨터는 아직 양자 비트 수도 한정되어 있고 오류 내성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실현까지는 아직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은 현재의 암호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성을 흔드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이나 금융정보, 게놈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지금부터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되지 않는 암호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양자 암호 통신에 힘을 쏟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이어 대응이 눈에 띄는 것은 유럽입니다. 2019년에 네덜란드와 독일 등 7개국이 합의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유럽 내에 양자 암호 통신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유로 QCI를 스타트하여 현재 참가국은 24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과 프랑스의 오린지 등 유럽의 대형 통신업체와 도시바 등 38개 산학 파트너가 공동으로 양자 암호 통신의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오픈 QKD라는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양자 암호 통신 연구 활동에서 뒤처져 있었지만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을 위협적으로 느꼈는지 올해 양자 기술 관련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양자 암호 통신 등 네트워크 관련의 규모를 배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총무성의 국제전략국 기술정책과의 야마노 연구추진실장은 세계 각국의 양자 암호 통신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 국가 정보를 지키는 암호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일본은 양자 암호 통신 연구 개발에서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야마노 실장은 일본의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은 성능이나 실증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면은 틀림없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 장치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4개사로 스위스의 ID 퀀틱, 중국의 퀀텀 시티와 아누이 퀀텀 테크놀로지, 그리고 도시바입니다. 미중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산 기기를 도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양자 암호 통신 장치의 상용 도입 선택지는 현 시점에서 도시바와 ID 퀀틱 두 곳으로 한정됩니다. 일본 기업은 특허나 표준화에서도 세계를 견인하며 양자 암호 통신에 관련된 특허 수는 도시바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세계 양자 암호 통신 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 표준도 정보통신연구기구와 도시바, NEC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의 제안이 세계 전기통신 표준을 결정하는 ITU-T의 권고로 채택되었는데 양자 암호 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 표준화로 일본 기업이 취득한 의미는 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양자 암호 통신이지만 사실 양자가 가진 잠재성의 극히 일부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적 특성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다는 광자의 입자성과 관측하면 광자의 상태가 변한다는 점뿐입니다. 송신거리도 100km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상의 장거리 통신을 실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버킷 릴레이와 같이 100km 전후마다 한 번 암호를 풀고 다시 암호화해 송수신할 필요가 있어서 암호를 푼 상태로 노드를 공격받았을 경우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양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물리법칙에 허락하는 궁극의 정보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통신 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양자 인터넷입니다. 양자 인터넷은 사회적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 양자 암호 통신에 비해 아직 기초 연구 단계로 최대의 걸림돌은 광자의 양자 상태를 중계하는 양자 중계 기술입니다. 파트 1은 양자 암호 통신의 일본 동향으로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에서 실증이 추진되고 있는 양자 암호 통신에 있어 일본 기업들은 장치의 성능 및 국제 표준화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민관이 연대해 사회적 도입을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를 리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 기업들의 세계 공략을 위한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2022년경까지 중국으로부터 양자 암호 통신의 세계 시장을 탈환하고 2025년 이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보통신연구기구 미래 ICT 연구소 사사키 씨는 강조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양자 암호 통신은 2025년경부터 세계적으로 보급이 가속화되어 10년 정도 안에 사회에 널리 보급되며 2035년에는 2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국내 시장은 물론 거대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양자 암호 통신 시장을 성능 면에서 선도하고 있는 도시바가 개발하는 양자 암호 통신 장치는 암호키를 공유하는 속도가 300km, 최대 전송 거리는 120km로 타사 제품의 성능을 크게 능가합니다. 장거리 전송이 가능할수록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의 도입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능이 세계 시장 공략의 강점이 됩니다. 도시바는 국내외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파트너 및 최종 사용처를 포함해 50여 개 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미국의 대형 통신업체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과 실시하고 있는 양자 암호 통신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데 5 중개국에 양자 암호 통신을 도입해 안전한 통신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5G는 낮은 지연성을 활용해 자율주행 등에서의 원격 제어 용도가 상정되어 있는데 만약 5G가 해킹당할 경우 사람의 생사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통신으로 지키려는 것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NEC는 도시바와 함께 국내 양자 암호 통신 장치 개발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NEC가 개발하는 BB84 방식의 양자 암호 통신 장치는 키 생성 속도가 50에서 100kbit, 최대 전송 거리 50km로 도시바의 장치와 비교하면 성능 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집니다. 무엇보다 NEC는 현재 상용 단계에 있는 BB84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양자 암호 통신 장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CVQKD라고 불리는 양자 암호 통신 방식입니다. 정보통신연구기구는 일본의 양자 암호 통신 연구 개발의 총보수단입니다. 2001년 NICT 내에 양자 암호 통신 연구그룹이 정식으로 발족하고 2010년에는 도쿄 100km 권 양자 암호 통신 테스트베드 도쿄 QKD 네트워크의 가동이 시작되었는데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 기술을 연마한 도시바와 NEC는 양자 암호 통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NICT는 2월 내각부가 일본 전국 8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지정한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거점 중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양자 암호 통신 등의 국내 중심 거점인 양자 시큐리티 거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NICT가 현재 양자 암호 통신 보급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양자 시큐어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파트 2는 양자 인터넷으로 구글과 IBM이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여러 대의 양자 컴퓨터를 상호 접속하면 연산 능력이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인 양자 인터넷은 현행 인터넷과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과 중계기가 필요한데 양자 중계기로 유명시되고 있는 것이 양자 메모리로서의 기능을 갖춘 다이아몬드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양자 상태를 활용하지만 0 또는 1의 고전 비트로 암호키를 공유하는 데 반해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양자 비트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기반이 양자 인터넷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2020년 1월에 공표한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최종 보고에 따르면 양자 인터넷의 부분적인 실용화 시기는 빠르면 2030년경으로 현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필요한 각각의 요소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계 부분에서 암호를 한번 풀어야 하는 양자 암호 통신의 약점도 해소되는데 양자 인터넷은 양자 상태를 유지한 채 암호키를 공유하여 엔드 투 엔드로 안전하게 암호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양자 인터넷이 가진 매력 중 하나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이 향후 전면적으로 양자 인터넷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더라도 고전적인 컴퓨터는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인터넷과 양자 인터넷 전용 정보통신 기반은 향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자 인터넷 실현에 있어 최대 과제는 통신 경로에 있어서의 중계기인데 양자 인터넷도 현행 인터넷 기관망과 마찬가지로 광자를 정보 매체로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양자 인터넷에서는 광자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상태 자체를 정보로 취급하는데 이 차이로 인해 디지털 신호로 사용되어 온 기존의 중계기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자 메모리를 이용하는 양자 중계에 있어 현재 유망시되고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NV 센터라고 불리는 물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아몬드 NV 센터는 다이아몬드 안에 여러 가지 탄소를 질소로 치유하는 물질인데 질소는 탄소보다 다른 원자와 결합하는 원자가가 한계 적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안에 구멍이 생겨 그것으로 전자가 모이게 되는데 모인 전자와 탄소의 동위체인 핵자를 양자 상태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메모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NV 센터는 실온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물질을 사용한 양자 메모리일 경우에는 동작 시에 냉각이 필요합니다. 양자 인터넷의 개발에 NTT도 주력하고 있는데 양자 중계기의 다이아몬드 NV 센터와 같은 양자 메모리가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NTT는 빛의 송수신 장치만으로 양자 중계가 가능한 전광 방식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NV 센터에 대해 덴소나 히타치 제작소 등도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 센싱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V 센터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도쿄공업대학 하타노 교수는 자기장과 전장,
온도를 동시에 센싱할 수 있다는 점이 MV 센터의 특징이라고 설명하는데, 센서로서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으며 양자 디바이스로는 드물게 밀리켈빈 레벨의 저온에서 600K 정도의 고온까지 동작이 가능하여 차량 탑재용부터 세폰의 계측까지 폭넓은 응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탄소 중립에서 승리한다. 선진 기업들의 전략과 기술 대응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